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8일 오전 10시입니다. 어제 심승섭 해군 참모총장 대장입니다. 동해 해군 1함대 사령부를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제대는 여러 부대란 뜻입니다. 제대는 외국 함정과 항공기 조우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어떤 우발 상황에도 작전 예규와 규정, 국제법에 따라 즉각 대응해 현장에서 작전이 종결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함대 사령부는 북한 어선을 구조한다고 출동해가지고 일본 초계기와 만났던 광개토 대왕함, 이 구축함입니다. 구축함이 소속된 부대입니다. 광개토 대왕함이 일본 초계기의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 즉 조준 사격 준비를 했다라고 일본 측에서 주장하면서 또 일본이 관련 동영상을 올리고 공개를 하니까 여기 대응해서 국방부가 또 그것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올려가지고 지금 동영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때 한국 측, 국방부 측은 일본 초계기가 당시에 저공 비행을 했다, 위협 비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협 비행을 했다는 데 대해서 일본은 우리는 규정대로 날랐다라고 부인을 하는데, 한국이 올린 한국 국방부가 올린 동영상에는 구체적으로 위협 비행을 하는 그 실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 언론은 심 총장의 이번 발언은 한일 레이더 갈등이 양국 간 외교 관계 악화로 비화되면서 자칫 일선 부대의 대응 태세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하네요. 해군 관계자는 언론에 향후 일본이 동해상에서 우리 함정에 더 노골적인 위협 형태를 보일 개연성에 대비하고 그 경우 일선 지휘관들은 주눅들지 말고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 총장은 어제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모든 함정은 작전을 수행하면서 여러 상황을 동시 관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구비해 작전의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북한 어선 작전 중에도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과 같은 돌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서 해양 주권을 지켜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군은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적절해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것은, 우선 우리 해군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왜 북한 조난선박을 해경이 구조하도록 맡겨놓으면 될 텐데, 왜 해군이 일본 쪽에 가까운 그 지역까지 무리하게 항해를 해서 구조작업을 벌린 이유가 뭐냐? 무리하다는 것은 우리 해군이 몇 시간이고 항해를 해서 건질 만한 사안이냐 이거죠. 4사람이 타고 있는 북한 배였다고 합니다. 또 해경이 있습니다. 구조는 원래 해경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건져 올린 다음에 다음 날 바로 북한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해군배가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랬다면은 바로 그 즉시, 즉 지난 12월 20일 그때 문제를 제기했어야 됩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일본이 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우리한테 조준했느냐라고 항의를 하니까 그 뒤에 위협 비행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협 비행이라는 것은 상당히 최악의 경우에는 전투로 가는 상황이니까 즉시 그때 한국 해군이 항의하고 했었어야 됩니다. 왜 항의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상당한 근무 태만 아닙니까? 세 번째는 또 뭐냐? 일본 자위대가 발표한 동영상을 보면은 그게 왜 우리에게 사격 통제 레이더 안테나를 겨누느냐? What is the purpose of your act? 당신들의 이 행동의 목적은 뭐냐라고 묻는 통신이 6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비상주파수 3개를 돌리면서 이렇게 항의성 질문을 하는데 우리 광개토 대왕 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답을 하지 않습니다. 답을 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잘 안 들렸다고 하는데 그럴 때 잘 안 들리려면은 소리를 제대로 크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답을 해야죠. 거기는 부르면 반드시 답을 하게 돼 있는 주파수입니다. 그것도 6번이나 불렀어요. 이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해군의 주적은 북한 아닙니까? 북한을 지금 주적에서 빼겠다고 그러는데 어제 해군 참모총장이 한 발언을 보면은 일본을 너무 의식을 해가지고 일본에 대한 이 발언이 일본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고려가 되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위협 비행이 있었느냐? 그러면 아군기는 아니지만은 우호 국가입니다. 초계 비행은이라는 것은 동해에서 초계 비행을 하는 일본 해상 자위대의 초계 비행의 목적은 거의 대부분이 한국의 국방 목표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군의 침략에 대비하고 북한군의 잠수함 작전에 대비하고 또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공해상에서 쉽2 쉽이라고 그래가지고 배를 2대 붙여가지고 주로 기름을 옮길 수 있는 것을 감시하는 임무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 해군이나 일본 해상자위대나 초계기가 다 공동의 적에 대응하는 관계인데 마치 이 적대국이나 되는 것처럼 외국기 위협 비행에 즉각 대응해야. 이때 외국기라는 것은 일본을 의미합니다. 즉각 대응을 해야 한다. 이 즉각 대응이 뭐냐? 또 그러면은 사격 통제 레이더를 겨눌 것이냐 하는 이런 또 다른 불씨를 남긴 어제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이 감정적 반일이 심해지는데 여기 국방부가 휘말리고 있다는데 문제입니다. 국방부는 한미일 동맹관계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렇다면 일본과의 소모적인 쓸데없는 갈등을 막아야 합니다. 또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한일 정보 비밀 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정보를 나누는 사이입니다. 우방국과는 정보를 나누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한일 레이더 갈등을 가지고 진실 게임으로 가면은 서로 불신을 하게 되면은 한일 우호 관계가 약해지면은 한미일 동맹 관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실린 이하원 도쿄 특파원의 요코스카 기지의 1기술자라는 이 칼럼입니다. 이 심해군 참모총장이 저는 이 기사를 한번 읽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하원 도쿄 특파원이 작년 말 도쿄 남단의 요코스카 미군 기지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거기 가봤더니 헬멧을 쓴 30명의 기술자가 미국 군함을 수리하고 있었는데 안내하던 미군 대령이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들은 전부 다 일본 사람이다. 일본 사람이다. 여기에 10,000명의 일본인 기술자와 근로자들이 근무를 한다. 이분들 없으면은 이 기지가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도쿄 서쪽에 있는 요코다 미군 기지에도 가봤는데 거기서는 끝없이 펼쳐진 활주로 위에 C-130 수송기 10여 대가 줄지어서 있었답니다. 유사시 언제든지 한반도로 출격 가능한 편대였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난해 이곳에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오스프리기를 배치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오스프리는 한반도 비상사태 발생 시 특수부대를 싣고 가서 내려놓는 비행기입니다. 미국은 요코다 인근 일본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을 위해서 이 오스프리 배치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만약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 주민들이 또는 일본 정부가 요코다 기지 또는 요코스카 기지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 일본이 적대 관계가 되면은 그때 그러면은 북한군이 쳐내려오면은 일본에 있는 이 미군 기지로부터 과연 제대로 된 작전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문을 우리 해군 참모총장 정도 되면은 생각해보고 그런 발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 이하원 특파원이 지적하고 있지만은 일본에 있는 7개 미군 기지는 한반도 방어에 활용됩니다. 유엔사 후방기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로널드 레이건호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해군 항공모함 약 10만 톤 됩니다. 이 기지에 비축 중인 디젤류가 1억 갤론, 폭약이 500만 파운드라고 합니다. 500만 파운드. 그러니까 싫든 좋든 한국의 성공에는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겁니다. 유엔사 후방기지가 바로 유엔사령부 후방기지가 일본에 있다는 사실을 한국 사람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방사령부가 한국에 있는 건 아는데 후방사령부가 일본에 있어가지고 일본의 7개 미군기지, 해군 공군기지의 막강한 병력 54,000명입니다. 주한미군은 2배입니다. 2배. 일본은 방위비 분담이 우리보다 6배가 더 많습니다. 6조를 부담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로 한국을 돕고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당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미군 병력과 일본 기술진이 이렇게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잊으면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전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6.25 때 남침을 당하고도 한국이 적화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까운 일본에 미군 기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있던 24사단이 맨 처음 출동을 했고 그 뒤에 일본의 미군 기지가 한국 작전의 든든한 후방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살아났고 그때 일본의 이 기술자들이 몰래 미국을 도와줘서 사실상 참전을 했습니다. 한 6,000명이 참전했다고 합니다. 원산에 미군이 상륙하기 전에 원산에 깔려있는 이 기뢰를 제거하는 일부터 어떻게 보면 6.25 때 일본이라는 후방기지가 없었으면 우리에게 후방기지가 없었으면 한국은 적화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위치는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반일단체처럼 행동하면 안 되죠. 반일단체처럼. 그런 점에서 어제
해군 참모총장의 발언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